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면세점 매출이 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면세점의 대다수 매출은 거의 따이궁, 보따리상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면세점을 가가지고 싼 값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타오바오나 이런 C2C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팔거든요, 보통은. 근데 문제는 이번에 터지게 됐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 가서 할인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배경은 왕홍이라고 하세요. 왕홍이라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은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큰데, 요 인플루언서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보시면 중국 왕홍 순위권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의 라이브 커머스 판매액이 거의 11조를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보이면서 물건을 판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무슨 탈세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고 벌금도 내는 등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보시면 웨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왕홍 1등인데 13억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이 거의 180원 정도니까 요거에다가 180원 곱하면 어느 정도 수치인지 나오죠. 거의 2천억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짜 거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탈세, 허위 광고, 법규 위반 이런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중국 시진핑 핑핑이 형님입니다. 핑핑이 형님은 올해 들어서 계속 공동부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부유라는 게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렇게 탈세를 하고 허위 광고를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진핑 형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시진핑 형님이 왕홍한테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얘네들은 수익성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왕홍이라는 사람들은 따이궁한테 싼 값의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따이궁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업계한테 할인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 딸궁들의 리베이트, 할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공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내리갈굼이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업계에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차이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에 중국이 껴있으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차이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희한하게 중국은 이런 것도 규제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겨야 TV 출연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미용 산업이 중요한 화장품 업계한테는 치명타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튼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17년도 사드 보복 조치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안 떨어졌었어요. 물론 LG생활건강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랑 음료수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익적인 면에서는 화장품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상당히 아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야 거의 화장품 산업밖에 안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영향을 거의 생 몸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코스맥스의 경우는 ODM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얘네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중저가 브랜드에서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프리미엄 제품은 또 양호하냐? 그것도 아니죠. 글로벌 화장품 기업 탑3가 있죠. 프랑스의 로레알이랑 미국의 에스티로더, 일본의 시세이도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얘네들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중국 광군절 화장품 탑10 브랜드를 보시면 항상 로레알이랑 에스티로더, 랑콤, 랑콤은 로레알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이도가 항상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LG생활건강의 후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프리미엄 제품들 간에도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에스티로더의 실적을 보시면 매년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물론 코로나 때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중국 로컬 브랜드에 따라서 이니스프리 매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거는 중국 차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망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탑 브랜드에 아직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나 LG생활건강의 후가 항상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 말고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킹덤 이런 코리안 컬처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코리안 뷰티, K-뷰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요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산업이나 아니면 시황, 그리고 재무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분명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된 유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